알았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6쪽의 질문이요. 186쪽. 없습니까? 자, 187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188쪽 질문이요. 진짜로? 이렇게 등비를 잘한다고? 189쪽 질문이요. 끝? 190쪽 질문이요. 5-1번이요? 자, 5-1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보시면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이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등비 수열은 어떻게 두는 게 이점이다? R분의 A, 그 다음에 AR 이렇게 두는 게 이점이랬어. 저렇게 둠으로써 얻는 이점은 뭐냐면 곱이 8이래요. 이걸 싹 다 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A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8이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2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저 합은 사실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R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R이 지금 합이 몇이 나왔어요? 7이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R분의 2 더하기 2R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왜 5로 안 넘기고 마이너스 5로 넘기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다 R을 곱할 거거든요. 그럼 곱하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2R, R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R은 뭐 또는 뭐다? 2분의 1 또는 2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수를 어차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분의 1이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거야. 2분의 1이면 여기다 넣어보면 2분의 1분의 2니까 4가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는 2고 그리고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공비가 2면 어떻게 됩니까? 1이고 그리고 2고 4다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어차피 똑같은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만 적어줘도 되죠. 1, 2, 4 아니면 4, 1 중에 하나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위와 아래는 공비가 달라요. 공비가 다르면 당연히 같은 숫자가 반복되긴 하고 있지만 얘는 엄밀히 따지면 공비가 2분의 1이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공비가 2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수열이에요. 그래서 항상 답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다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뒤에 등비수열의 합 숙제 냈나요? 안 냈죠? 그럼 오늘 진도 나가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진도 나간 다음에 프린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 중에서요, 가장 어려워요. 합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근데 라스트 항 모를 때는 뭐로 대체가 가능하다? 일반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이 이제 머리가 골 때려요. 와,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수열을 하지 말까? 대수하지 말까?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연습해 놓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쉬운 걸로 할게. 1, 2, 4, 8, 점점점점. 자,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2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이 조금 진도가 빠르긴 하니까 내가 천천히 나갈게.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어떤 선생님은 2개라고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하나라고 가르쳐. 근데 이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야. 왜냐? 문제를 풀 때 앞에 걸 썼을 때 좋을 때가 있고 뒤에 거 썼을 때 좋을 때가 있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가 맞다고 봐. 2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먼저 써드릴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여기서 R은 뭐다? 공비다. 얘는 공비고 얘는 첫째 항. 이건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요 N이 바로 항의 개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왜 선생님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라면 자, 얘 하나 공식 하나 더 써줘 볼게. 좀 황당할 거야. 잘 봐.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여러분,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고요.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없애면 얘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랑 얘 차이는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를 하나를 묶었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살린 채로 했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수학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만들어놨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진짜 단순 무식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분모에 뭐 있으면 되게 싫어한다 라는 거 있어요. 분모에 있으면 짜증나는 것들. 분모에 뭐 있으면 짜증나죠? 첫 번째, 음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서 전체의 4분의 1에 음수를 붙이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분모에도 음수 있고 분자에도 음수 있으면 없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싫어하죠? 0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치, 분수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번분수라고 해서 거꾸로 올려버려요. 또 뭐 있는 거 싫어하죠? 허수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i분의 1 있으면 꼭 유리화 시켜요. 어떻게? 마이너스 i라고. 또 뭐 있는 거 싫어하죠? 무리수 있는 거 싫어해요. 루트 2분의 1, 꼭 답을 2분의 루트 1이라고 바꿔서 써요. 유리화 해가지고. 그쵸? 이처럼 이렇게 분모가 깔끔하지 않으면 수학은 대부분 싫어해서 반대 작업을 통해서 뭔가 깔끔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왜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 뒤에 사실은 괄호치고 뭐가 써 있어야 돼. 뭔지 아세요? 여러분, r 빼기 1이 음수가 안 나오려면 r은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는 공식이에요. 공비가 2, 공비가 3, 공비가 5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라고 하면 2 빼기 1하면 1이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1 빼기 2 하면 분모가 뭐 생기죠? 음수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거꾸로 공비가 뭐일 때 쓰죠? 1보다 작을 때를 쓴다라는 거야. 음수 써도 돼요. 어차피 음수면 더 땡큐예요. 1 빼기 빼기니까 양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은 왜 1은 안 되죠? R1은 분모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못 쓰고, 그러면 선생님 공비가 1인 건 못 더하나요? 이거 질문하면 바보죠. 왜? 5. 공비가 몇이에요? 1이죠. 다시 말하면 공차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5 이렇게 숫자가 반복되는 건 등차도 되고 등비도 돼요. 근데 그럼 얘 합 어떻게 구해요? 5가 몇 개 있어요? 그럼 5 곱하기 5예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랑 공차가 0일 때는 어차피 숫자가 반복되니까 그 숫자 곱하기 개수 해주시면 되니까 굳이 공비가 1일 때는 공부하지 말자. 이건 의미가 없다.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합공식이 두 개인 이유가 분모 음수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요. 이 두 개를 외우느니 그냥 하나를 쓰세요. 여러분들 분모에 음수 있다고 쫄 것 같았으면 수학을 못하러 합니까? 그쵸? 이렇게 하찮게 음수 있으면 위로 올리면 되죠. 까이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푸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추천해 주세요. 10문제 중에 공비가 1보다 클 때가 많아요? 1보다 작을 때가 많아요? 라고 하면 어려울수록 공비가 1보다 작고요. 쉬운 문제는 공비가 1보다 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는 신기하게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배울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도형의 활용이 있어요. 마트로시칸가 그것처럼 새끼 하나 있고 새끼 안에 새끼, 그 문제 풀거든요. 새끼 안에 새끼 있고 새끼 안에 새끼 있다라는 건 점점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공비가 1보다 작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더 빈도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얘를 외우는 걸 더 추천할게요. 그러고 나서 1보다 작을 때여도 그냥 이거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등비수열의 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은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승이 있거나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참고에 써 있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R이 R-1보다는 더 좋다.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면 거꾸로 1-R보다는 R-1이 좋다라는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생각하지 말고 써라. 얘는 뭐 대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라스트 항 모를 때는 일반항으로 대체한다는데 얘는 온전히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항의 개수도 알아야 되고 공비도 알아야 되고 첫째 항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면 못 구해요. 모르면 못 구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항, 공비, 항의 개수를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원리합계는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 요즘에 원리합계를 조금 빼는 추세에 있고요. 여러분들 원리합계 배우잖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기서 한 명 수학할까 말까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수학을. 원리합계가 은행에서 쓰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그냥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그 두 개만 외우면 게임 끝나니까, 원리합계는.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숙문하고 서울여는 안 냈어요. 서울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고요. 숙문은 냅니다. 숙문은 그 대신 다른 의미로 내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줄게, 원리합계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94쪽 한번 봐볼게요. 194쪽. 194쪽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요. 공비가 양수래요. 자, R이 양수래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공비가 양수고요. A2가 2분의 1이고 그리고 A6이 8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 공비 찾는 방법 있었죠? 빨리 찾는 방법 뭐였었죠? 6에서 2를 빼면 4인데 그게 뭐라 그랬죠? R의 4승이. 그리고 애들이 헷갈린다 그랬잖아. 2분의 1분의 8이냐 8분의 2분의 1이냐. 엄마가 먼저 태어나니까 얘가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뭐분의? 2분의 1분의 8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16이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R의 4승이 16이면 R은 뭐 아니면 뭐예요? 뿔마 2다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무슨 수랬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비는 2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 세워볼게요. A에는 그냥 한번 찾아볼게. 첫째 항 곱하기 2의 n-1승이다 라고 세울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은 빡치는 게 무조건 첫 번째 항을 따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짜증나요. 그래서 먼저 뭐 넣어볼까요? 2 넣어볼게요. A2는 첫째 항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2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A2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1은 몇이다? 4. 이렇게 답을, 4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4분의 1 곱하기, 안 보여, 칠판. 2의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일반항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합을 찾아달래요. 어디까지요? 8번째 항까지. 우리 S8 구해볼까? S8. 자, 공식 불러볼게. 얘들아, 공비가 2거든요? 우리 그냥 한번 연습해볼까? 누구 쓰는 게 더 나아요? 위에 거 쓰는 게 낫겠죠? 시작해볼게. 2-1분의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2의 항의 개수는 8개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없어지고 얘들아 우리 2의 8승이 몇이죠? 256. 256에서 1 빼면 255니까 답은 4분의 255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럼 저 질문 있어요.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을 혹시 이거 계산해야 되나요? 이렇게? 답을? 아니요. 너네 3의 10승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의 거듭제곱을 공비가 2 나오면 대부분 답을 진짜 구해야 돼요. 근데 3, 4, 5, 6 이런 것들은요. 그냥 보기가 이렇게 더럽게 돼 있을 거예요. 보기 자체가 4분의 1에 2의 8승 마이너스 1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보기 중에서 이런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려볼게요. 7-2번 시작. 7-2번. 7-2번 한번 해보세요. 네, 칠판 지우개 좀 갖고 올게. (7-2번) 아무리 세게 지워도 이게 한계네요.
가볼까요? 공비가 음수래요. 땡큐. 네 번째 항이 6이래요. 그리고 몇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54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6에서 4 빼면 결국 R의 제곱은 엄마가 먼저 태어난 애 9. 그래서 R제곱이 9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비가 뭐래요? 음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공비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찾게 돼요. 그럼 우리 첫째 항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찾기 전에 먼저 일반항부터 세워보면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항 넣어볼게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걔가 6이래요. 그럼 여러분, 얘가 결국 마이너스 27이거든요. 그럼 A1은 마이너스 27분의 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9분의 2. 좀 쇼킹해요. 좀 첫째 항이 좀 더럽게 나오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일단 마이너스 9분의 2라는 사실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가 S10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무슨 공식 쓸까요? 너네가 쓰라는 거 그냥 내가 써볼게. 1-R 쓸까? R-1 쓸까? R-1. 그럼 시작할게. R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너네가 쓰라 그래서 쓰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9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의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자 이제 여기서만 이쁘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다행히도 이 마이너스랑 얘 마이너스랑 없어져요. 그리고 요 2랑 요 2가 사라지니까 앞에는 18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어차피 음수를 10승하면 짝수승하면 어차피 뭐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7-2번의 답이 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진 가셔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100% 보기에 없어요. 최소한 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는 것까지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18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7-3번 시작. 뭐야? 요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나 이렇게 분필을 깨먹지? 힘든데. 그치, 사진아. 이거 등비수열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일단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 전에 등비수열을 제대로 아냐라고 체크하는 거야. 그럼 갈게. 혹시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됐죠? 얘를 바꿔줘야죠. A 몇이죠? 첫째 항 곱하기 R의 1승.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승? 3승이 15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3승이고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5승이 135다라고 했어. 그럼 이게 등차랑 등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등차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더하거나 빼가지고 값을 구했다면 등비는 뭐 하거나 뭐 해야 돼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주면 얘가 되죠? R의 제곱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 R의 제곱 곱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 R의 제곱 곱하면 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5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나온다? 135가 나오니까 R의 제곱은 뭐다? 7인가요? 아니네. 5, 35, 5, 20, 9가 되어있네. R의 제곱은 9.
그래서 여기서 R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공비가 양수래요. 그래서 R은 3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찾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일반항을 찾기 전에 첫째 항을 찾아볼게요. 첫째 항은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면 3A 더하기 27A가 15더라. 즉 30A가 15가 나오니까 첫째 항은 뭐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일반항을 찾는 게 원래 기존의 공부였다면 이번에 S29 해달래요. 자, S29 할게요. 제 마음대로 쓸게요. 3-1분의 첫째 항 2분의 1 3의 20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가 2니까 2분의 1은 4분의 1이 나올 거고 3의 20승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냥 답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3의 20승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가 최종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오히려 등비수열 합은 조금 간단하죠. 공식 자체가 뭐 생각할 그런 게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으로 가보기 전에 그냥 유형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등차도 유형 8번을 넘어갔고 등비도 유형 8번을 넘어갔어요.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등차 등비가 조금 이루어지면은 그때 여기 단원을 공부할게요. 자, 필수예제 9번 가볼게요. 우리요, 저번에 등차 수열에서요, SN을 알려줬어. 자, 한번 대답해 볼래? 아, 이거를, 이 정도면 금붕 아니지. 월수구, 아유, 몰라. 갈게. 우리 N에 관한 1차식 나오면 뭐라 그랬죠? N에 관한 1차식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 N에 관한 2차식 나오면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SN, 등차 수열의 합을 알려줬어. 뭐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죠? C. C가 있고 없고가 어떤 특징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C가 있으면 뭐죠? 그치? 오, 좋아. 두 번째 항부터 등차라 그랬어. 첫 번째 항은 왕따다. 얘는. 하지만 C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부터 등차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항 찾는 연습해야겠죠. 우리 SN 알려주면 의무적으로 뭘 찾아라? SM-에 찾아라. 그래서 N 대신에 다 N-1을 넣어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어떻게 하자? 빼자. 그러면 SN에서 SM- 빼면 일반항 나오고 요거 뺀 식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만약에 모르고요. C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항 찾은 다음에 꼭 여기 써줘야 되는 말이 있죠. 뭘 써줘야 돼요? 이 일반항은 두 번째부터 돼.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안 돼. 두 번째부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줘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 항은 누구를 믿어라? S1을 믿어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 직접 1 넣은 게 첫 번째 항이다 라는 거야. C가 살아있을 때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등비수열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SN 한번 봐볼래? 확실하게 딱 보이지? 등차랑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어? 바로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지수의 N이 있어. 지수의 N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등비수열이고 우리 봤잖아.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서 식 써본 것만 봐도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승이니까 R에 관한 지수가 있으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합도예요. 지수가 똑같이 N에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비는 구분해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한번 봐볼래? 우리 필수예제 9번도 보면 SN이란 말을 지우면 2의 N 플러스 1승에 더하기 4K라고 나와요. 9-1번도 SN을 지우면 3의 N승 빼기 1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게 등비수열인지 AN인지 SN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나요? 라는 거야.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등비수열은요. 무조건 이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하기 해놓고. 근데
지수에 있는 n, 즉 등비수열의 합은요, 요거랑 똑같이 이런 모양이 잘못하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뒤에 더하기 해놓고 숫자가 있어요. 아니면 빼기 숫자가 있거나. 그래서 이 뒤에가 있고 없고 같다가 이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야를 또 구분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냐 두 번째 항부터냐는 관심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예요. 근데 이 뒤에 더하기 빼기 숫자가 있냐 더하기 빼기 숫자가 없냐에 따라서 얜 등비수열이냐 얜 등비수열의 합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9번 가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대학 가야죠. 자, 필수예제 9번 보시면 SN이 뭐가 나왔어요? 2에 n 플러스 1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k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뒤에 플러스 4k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진짜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저 질문 있어요. 등비수열은 정말 저 뒤에 없어요? 네, 있으면 문제가 무조건 발생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뒤에 이 단계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제 손모가지 걸고요. 등비수열인데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붙어 있다. 노벨상 탑니다.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똑같습니다. Sn-1을 구하시면 돼요. 쟤랑 똑같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더럽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더하기 빼기는 잘하는데 지수의 더하기 빼기는 못해서 그래요. 헷갈린다 이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빼볼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까진 잘해요. 저를 뭘로 보시고 선생님? 여기서 여기 빼면 AN이잖아요. 그치? 4K 사라져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 뺄게요. 어떻게 빼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겠대. 근데 얘들아, 지수가 더하기 빼기를 하라고 하잖아. 지수 더하기 빼기.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무조건 둘 중에 작은 걸로 묶으세요. 2의 n 플러스 1승과 2의 n승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지우야? 2의 n승이지. 그럼 2의 n승으로 묶어볼게. 앞에 뭐로 묶이죠? 여기 뒤에는 빼기 1이에요. 다 묶였으니까. 여기 뭐 남을까요? 오, 맞아요. 이거 생각보다 못 찾는 애들 많은데. 2의 1승 남죠. 근데 왜 2의 1승입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n 플러스 1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얘가 1 나오니까 답은 2의 n승이 일반항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등차처럼 첫 번째부터 등빈지, 두 번째부터 등빈지 안 따져도 되나요? 라는 거야. 네. 일단은 그냥 따져보셔도, 아니, 근데 문제가 대놓고 말해줘요. 뭐라고 나왔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래요. 첫 번째 항부터라는 건 얘들아, 여기다가 1 넣어서 나온 A1이랑 여기다 1 넣어서 나온 S1이랑 어때야 돼요? 그치,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저 K 값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AN에다가 1 넣어볼까요? 여러분, A1은 뭐 나와요? A1, 여기다 1 넣으면 2 나오죠. S1은 뭐 나와요?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2의 2승이니까 4 더하기 4K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몇?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9번의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9-2번 시작. 야,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도 해야지. 돈을 냈는데, 그치? 서연아? 제 돈 아닌데 했으면 내가 너 죽이려고. 서연아. 아니야.
뭐 이렇게 덥냐, 근데 여기 강의실이. 온풍기도 안 틀었는데. 여러분들의 공부에 열정인가요? 그래 보이진 않는데. 자, 가볼게요. 자, SN 알려줬어요. 절 멀러보시고. 뺄게요. AN 나오죠? 샤랄랑, 샤랄랑 없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못한다. 됐죠? 못해요, 이거 그 다음 애들이. 자,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왠지 아세요? 문제가 뭐랬어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이뤘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 항부터 등비라는 건 여기다 구한 A1과 여기다 일러서 나온 S1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럼 시작할게요. 근데 이거 이쁘게 안 바꿔도 돼요. 뭐로 바꿔요? 지금 일반화 찾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A1 찾을게요. A1은 N에다가 1 넣을게요. 4 곱하기 3의 3승 에서 4 곱하기 3의 2승을 뺄게요. 그럼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묶으셔도 돼요. 이게 더 한눈에 보이면 4로 묶으면 27에서 9 빼면 되지 않냐. 그럼 얘는 4 곱하기 18이다. 그래서 72더라 라는 거. 누가? A1이. 근데 이 72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저기 위에서 S에다 1 넣은 4 곱하기 3의 3승에다가 더하기 K를 해준 거랑 같아요. 그럼 해볼까요? 27에다 4 곱하면 뭐 나옵니까? 108이 나온다. 거기다가 K 해준 거랑 같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72 빼면 되니까요. K는 자동적으로 몇이다? 마이너스 36.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6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봐. 9-3번 시작. 9-3번. 숙제 줄일 겸. 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점점 칠판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 하도 지워서 그런가 봐. 자, AN이 AR의 N-1승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SN이 3SN? 애들이 당황한다고. 이게 뭐예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할 거야. 그게 10의 N승이래요. 더하기 1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3SN-1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N 대신에 N-을 넣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 거 뭐 할까요? 뺄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빼면 3의 SN에서 3의 SN-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1은 어차피 사라지고요. 얘 10의 N승에서 10의 N-1승을 빼는 것과 똑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앞에를 3으로 묶잖아요. 이걸 3으로 묶으면 SN에서 SN- 빼면 뭐 나오죠? AN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의 N승 마이너스 10의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뭐를 체크하고 싶냐면 이거 할 줄 알아? 라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싶은 것 같아. 왜? 얘 못하는 친구들 많다 그랬지. 뭐로 묶을까요? 10의 N-1승으로 묶어야겠죠. 작은 걸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는 10의 1승이 남고 뒤에는 1이 묶이니까 실질적으로 9 곱하기 10의 N-1승이 누구다?
3AN이다 라는 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였었죠? AN이었죠. 따라서 양쪽을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0의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뭘 찾아달래? 첫째 항과 R 찾아달래. 첫 번째 항은 3이 될 수밖에 없고 공비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둘이 뭐 하랬지? 더하랬나? 답은 13 이렇게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끝.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래도 한 번쯤 활용을 들어보는 게 낫겠지? 그럼 이렇게 할게. 활용은 듣고 어차피 신기하게도 197페이지 한 페이지가 끝이야. 설명은 듣고 문제는 내가 다 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만 봤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 밑에 있는 문제 못 풀어도 좋아. 그냥 야, 너 등비수열의 활용 들어봤어? 네, 끝. 풀 줄 알아? 아니요, 못 풀어요. 끝. 상관없어. 아셨죠? 그래도 나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냐? 라는 거야. 물론 막 부원장님은 들으면 빼라고 할 수도 있어. 뭐하러 굳이, 뭐 애들 어려도 하는데, 뭐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나는 그래도 돈을 내고 서비스는 받아야죠. 빠짐없이는 해야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냥 칠판을 봐. 책 봐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어차피 몰라요. 책 봐봤자. 설명이나 들으세요. 아셨죠? 자, 갈게요. 등비수열의 합 활용은요. 우리가 지금 혹시 엄마 아빠가 은행원이신 분 있어요? 없나요? 여기는 없나 보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은행원이면 또는 은행원들은 이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 활용을요. 이게 왜냐면 대표적인 원리 합계를 의미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내일 까먹어도 되고요. 1시간 뒤에 까먹으셔도 되고 1분 뒤에 까먹으셔도 돼요. 들어만 놓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원리 합계가 뭐냐라고 하면 원금과 리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원리 합계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은행에서 많이 쓰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저축하세요? 저축하죠. 근데 저축만 하죠. 그게 이자가 붙어요?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뭐 엄마가 용돈 삼아 통장에 넣어주면 그냥 끝일 거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자가 붙는 어떤 상품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너네들 돈을 모으기로 했어. 그래서 10,000원을 은행에 저축을 했어. 그리고 매월 10,000원씩 엄마가 계속 용돈을 넣어주기로 했어. 근데 은행이 파격적이야. 이자를 50%라고 해볼게. 이자가 50%. 너네가 매달 넣는 돈은 10,000원이고 이자는 50%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귀찮아? 그치? 책 본다고 안 된다니까. 책 본다고 너가 이해하겠니? 자, 갈게. 10,000원의 이자가 50%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은행이야. 너네가 나한테 10,000원 줬어. 그 이자 얼마 줘야 돼, 내가? 5,000원 줘야지. 그래서 은행 너네 통장에 5,000원 띠링띠링 줬어. 그러고 나서 2025년 2월 1일이 됐어. 그럼 너네들은 약속한 듯이 나한테 또 10,000원을 내야 돼. 10,000원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네 여기서 통장에 얼마 있었지? 15,000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10,000원까지 넣으면 얼마야? 25,000원 되지. 그럼 너네들은 여기까지가 25,000원인데 이제 내가 여기서 너네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바로 뭐냐? 여기서 기수불로 할래? 기말불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거 까먹어. 복리로 할래? 단리로 할래? 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복리, 단리 어려워 보이지?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네 영어에서 여러 개를 뜻하는 걸 뭐라고 말해? 복수. 하나를 의미하는 걸 단수라고 하지. 그럼 얘랑 같은 의미야. 복리는 뭘까? 리자는 이자야. 그럼 복자가 무슨 복자일 것 같아? 중복을 뜻하는 거야. 복수. 단리는 뭘까? 이자를 한 번만 준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자를 한 번만 준다는 거랑 이자를 중복해서 준다는 건 뭡니까? 라면 잘 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 복리였어. 왜?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았거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시중에 어느 은행을 찾아가도 복리가 없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혹시 엄마 돈 모아? 응.
엄마 혹시 복리야, 단리야? 에이, 복리가 어딨어, 다 단리지 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럼 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나라가 잘 살았냐면 왜 복리를 줬냐면 이런 거야. 자, 서연이 통장에 15,000원 있어. 10,000원 더 넣었어. 그럼 통장에 얼마 있어? 25,000원 있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25,000원? 내가 복리로 해줄게. 그럼 난 얼마를 이자 주는지 알아? 얼마 줄 것 같아? 5,000원 줄 것 같아? 다른 금액 줄 것 같아? 다른 금액 줄 것 같지? 얼마 줄 것 같아? 어? 아니? 12,500원 줘. 이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12,500원일까? 잘 생각해봐. 서연이가 나한테 돈을 받았지, 5,000원. 그래서 15,000원 됐어. 근데 또 10,000원을 넣었어. 25,000원 됐지. 25,000원에 50%를 줘. 파격적으로. 그럼 통장에 얼마가 있지? 여기까지 25,000원, 여기 합치면 얼마야? 37,500원이야. 그러면 다음 달 2025년 3월 1일이 됐어. 그럼 또 서연이는 10,000원을 넣을 거야. 그럼 서연이 통장에 얼마 있지? 47,500원 있지? 근데 충격적이야. 47,500원에 대한 50%를 줘. 그럼 얼마를 줘? 23,700원 정도 준다라고 하면 돼. 그럼 벌써 얼마야? 여기다 얘도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벌써 6만 원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돈이 무섭게 불었어요. 이게 10,000원이니까 문제잖아. 이게 1억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1억이고, 물론 50%는 없겠죠. 근데 충격적인 거 알려줘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자가요, 7%, 8%였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3%야 안 좋은 은행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나라가 부국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리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복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긴 있거든요, 복리가. 근데 1금융권 말고 넌 모를 텐데 있긴 있어요. 근데 이자가 1.3% 이거밖에 안 돼요. 복리인 대신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복리는 왜 복리란 말이 붙냐? 내가 돈 줬죠. 내 돈 줬어요, 5,000원. 근데 그 돈 때문에 돈이 전체 금액이 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50%를 또 줘요. 나 때문에 돈이 늘었는데 또 내 돈의 50%를 또 얹어서 주는 거야. 이자를 어때요? 중복해서 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복리라고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복리는 무서워요. 이자 주고 돈 불었네, 또 이자 주고 돈 불었네, 또 이자 주고. 근데 요즘엔 단리예요. 단리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0,000원 줘요. 5,000원 줍니다. 15,000원 있어요. 다음 달에 10,000원 넣었어요. 저 25,000원 있어요, 통장에. 어쩔? 나한테 10,000원 줬잖아. 5,000원만 줄 건데. 그래서 15,000원, 25,000원, 30,000원 돼요. 그 다음 또 10,000원 부었어요. 선생님, 저 40,000원 있어요. 20,000원 주셔야죠. 아니, 내가 왜? 내 이자 줬는데? 난 또 5,000원 줄 거야. 너가 넣는 돈의 50%만 줄 거야. 그럼 얘는 45,000원이 되겠죠. 같은 달수를 단리와 복리로 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15,000원이나 차이나요. 근데 이게 5억이고 50억이면 억 단위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리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복리와 단리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듣고 이제 잊으셔도 돼요. 왜? 시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다 단리다 보니까 복리 문제를 안 내요. 심지어 학교 시험에서도. 그래서 단리는 그냥 이자 준 거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라 끊어서 자기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시작할게요. 이제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끝이에요. 자, 그냥 오늘 이 두 개만 기억하면 갱 승리자입니다. 아셨죠? 자, 간다. 기수불이 무슨 뜻이냐면 기자가 뭐냐면 기간을 뜻해요. 숫자가 뭐냐면요. 이게 좀 의미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가 앞으름이에요. 맨 앞. 말은 뭘까요? 마리를 뜻해요. 우리 기수 맨 앞에 들고 가는 사람이듯이 얘는 그럼 쉽게 외우자면 처음에 지불한다. 마지막에 지불한다를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뭐를 기수불이라고 하고 뭐를 기말불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잘 들어야 돼. 간다. 예를 들어서 서연이랑 서진이가 돈을 같이 모으기로 했어. 매달 넣는 돈도 똑같고요. 매달 이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딱 정확히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 2025년 졸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 나는 잘라, 학원. 왜냐면 나는 걔를 인간 취급 안 해. 알았지? 자, 나는 전화해서 자르는 사람이야. 자, 갈게. 2025년 1월 1일에 10,000원을 넣었어. 자, 얘는 기수불이야. 얘를 서진이라고 하고, 얘를 서연이라고 할게. 자, 갈게. 10,000원 넣었어. 이자 50%라고 할게. 5,000원 줬어. 단리야. 자, 매월 초에 넣고 있어, 돈을. 자, 2월 1일 됐어. 또 10,000원 넣었어. 5,000원 돈 넣었어. 그럼 여기는 지금 15,000원 됐고, 여기도 15,000원이 됐어. 그럼 이제 이걸 주구장창 더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서진이가 모은 돈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1년만 계약했어. 서진아, 너 나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게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서진이가 내 학원을 계속 돈을 부었어. 10,000원. 난 5,000원 약속한 듯이. 15,000원. 쭉 갑니다. 맨 마지막 달이 며칠이죠? 12월 1일 날 마지막으로 10,000원 넣었어. 그리고 난 5,000원을 그었어. 그리고 15,000원.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서진이가 나한테 총 준 돈은 얼마야? 준 돈. 12만 원이야. 그치? 그럼 난 그거에 따라서 이자를 몇 번 줬어? 이자? 몇 번 줬어? 12번 줬어. 그러면 5만 원씩 12번 줬단 말이야. 그럼 얼마 준 거지? 5,000원씩 12번? 6만 원 이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서진이가 계약 끝! 12월 1일, 12월 31일 땅땅땅 2026년 1월 1일에 난 서진이한테 돈을 다 줘야 돼. 준 돈이 얼마야? 18만 원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서진이가 모은 돈에 내 이자까지 합쳐서 18만 원 준 거야. 이게 기수불이야. 그러면 서인이가 이러는 거야. 나는 1월 1일에 돈이 없어요. 저는 1월 31일 마지막 달마다 돈을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 잘 봐. 서연이야. 10,000원. 2025년 1월 31일 날 돈을 줬어. 10,000원. 갔지? 5,000원 언제 줘야 돼? 1월 31일 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면 나는 이자를 2월 1일에 줘야 돼. 왜? 1월 1일에 돈 줬으면 이거 준 날이 1월 2일이야. 얘는 2월 1일에 줬으니까 2월 2일 날 돈 줬고 얘는 3월 2일 날 돈을 줬어. 왜? 얘 돈이 들어왔는데 은행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고 돈 진짜 약속대로 줬네. 다음 날 돈을 주는 거야. 그럼 얘는 1월 31일에 줬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돈을 언제 줘야 돼? 5,000원을? 2월 1일 날 줘야 돼. 맞아? 자, 다음 달 2월 28일에 돈을 또 10,000원 넣었어. 그럼 난 언제 돈을 줘야 되지? 3월 1일 날 돈을 입금할 거야. 쭉 갑니다. 자, 마지막 서연이가 12월 31일 날 마지막 10,000원을 줬어. 자, 물어볼게. 서연이가 12월 30일 날 10,000원 들어왔거든? 나 이거 언제 확인해? 2026년 1월 1일 날 확인하지. 근데 나 물어볼게. 나랑 서연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어. 근데 내가 12월 31일 날 돈 들어왔는데 계약이 끝났어. 서연이가 마지막 날 돈을 넣으면서 모든 계약은 종료야. 내가 1월 1일 날 돈 이자 줘야 되니? 안 줘도 되지. 계약이 끝났는데 내가 왜 얘한테 돈을 왜 줘? 그럼 실질적으로 서연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준 돈은 얼마야? 12만 원이야. 똑같아. 하지만 이자는 나한테 몇 번밖에 못 받아가? 11번밖에 못 받아가. 그래서 얘는 5,000원씩 11번 55,000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총 받는 돈이 얼마야? 17만 5,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뭐야? 이자를 한 번 더 받냐 덜 받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적금 들어? 돈 언제 넣어?
대부분 처음에 넣어요. 왠지 아세요? 은행에서도 그걸 알아요. 은행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첫 달에 넣으라고 해요. 첫 달, 첫날. 아니면 못해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돈 넣으시면 기수불로 인정합니다 라고 돼.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수불과 기말불의 공식 차이가 딱 하나 차이 나요. 이자 한 번 차이 나요. 정확하게. 자, 그럼 기수불, 기말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수불, 이게 기말불이에요. 자, 공식 알려드릴게요. 그 책을 보면서 알려줄까?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다. 여기 192쪽에 적립금 원리합계 개념 플러스 위에 써 있어요.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수불이 어떻게 되냐?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일단 쓰고 말해드릴게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리고 기말불은요. R분의 첫째 양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봐. 이게 왜 등비수열 합의 활용인 줄 아세요? 공식이 꼭 뭐랑 같아요? 등비수열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 A와 R과 N이 의미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R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율이에요. 이자, 이율. 50%짜리냐, 5%짜리냐. A가 뭔지 아세요? 항상 일정하게 넣는 돈. 일정한 돈이라고 써드릴까요? 일정하게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여기서 N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계약 기간이에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아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지? 합공식. 이거였죠. 잘 봐. 잘 봐. 여기 첫 번째 쓰는 칸이죠. 첫 번째 양. 그럼 이 공식에서도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 쓰는 칸이고 여기도 첫 번째 쓰는 칸이에요. 잘 봐.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올려주셔도 돼요. 왜 1 플러스 R인 줄 아세요? 우리 50%면 1,000원짜리 50%면 얼마 받는 거야? 아니 50% 더 받는다라고 하면 1,500원 맞죠? 요 공식 어떻게 써요? 1,000원짜리를 50% 더 받는다라고 하면 1,000원 더하기 1,000원에 50% 이렇게 하죠. 이거 1,000원으로 묶어보실래요? 1 더하기 1,000분의 50이죠.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이율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R 이율이 붙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이자를 벌써 첫날 받았어요. 얘는 첫날 이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자 몇 번 차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식 뒤에 다 똑같잖아요. 왜? 계약 기간은 저랑 똑같아요. 1년. 근데 얘는 첫 달에 이자를 받았고 얘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랑 정확하게 이자가 한 번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왜 매달 초에 넣는 게 왜 이자를 한 번 더 받고 왜 한 번 이자를 덜 받는 건지. 그러면 제가 문제 풀고 끝낼 거니까 그냥 칠판 보세요. 자, 필수예제 10번 가볼게요. 저거 공식 안 지울게요. 잘 따라와. 아니, 적지도 마. 어차피 밑에 풀이 있잖아. 이 공식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만 보면 돼. 간다. 연이율이 몇 %래요? 10%. 야, 얘는 1년마다 10%밖에 안 준대. 연이율 10%. 그리고 얘 매달 얼마씩 돈 넣는데? 50만 원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와, 빡세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돈을 넣을 거래. 저 50만 원씩. 그럼 기수불 쓰라는 거거든. 시작할게. 10%면 저 R을 10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잖아요, 저건.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써야 돼요. 그럼 몇이죠? 아니, 소수로 불러주세요. 0.1분의. A가 뭐라 그랬죠? 일정한 돈. 얼마씩? 5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니까 1.1 써주는 거예요. 얘 한 번 이자 더 받아야죠. 그리고 1.1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마이너스 1.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맨 끝에 1.1의 10승을 2.6으로 계산해달래. 그래서 0.1분의 50만 원 곱하기 1.1, 2.6에서 1 뺀 거. 얘가 정답이에요. 한번 계산해볼까? 요거 하나 더 가면 얘도 하나 더 가요. 그럼 어차피 1이네요. 그럼 50 곱하기 11 곱하기 1.6.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0 한 번 더 가면 얘 16 되고 5 곱하면 80이니까 80 곱하기 11에서 얘는 880만 원을 10년 뒤에 돈을 타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880만 원이라고 써있지. 야,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 50만 원씩 10년을 부었는데 10년 뒤에 880만 원 받는데 그것도 이자가 10%인데 얘들아 이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얘들아 돈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아셨죠? 자, 880만 원 됐어요. 근데 서진이가 아우씨 난 첫 달 돈 없어. 난 항상 말에 돈 넣을 거야. 자, 기말불로 계산해 볼게. 자, 기말불로 계산합니다. 공식 부를게. 딱 하나 차이밖에 없다 그러잖아. 똑같이 0.1분의 얘는 첫 달 이자 못 받아. 50만 원. 1.1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아까 2.6이라 그랬으니까 0.1분의 50 곱하기 2.6에서 1 빼니까 1.6이 되는 거야. 그럼 0 앞으로 가고 0 앞으로 가니까 얘는 50 곱하기 16 해서 얼마?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차이가 나잖아. 80만 원이나 차이 나야 돼. 80만 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8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기수불 기말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하도록 할게요.